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해외 축구 이슈를 다뤄보는 시간, 해리케인의 해축 이슈 시간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또 케인이 주인공인 코너라면 케인의 애착 인형인 저 다이어가 빠질 수 없겠죠? 호주 MC를 맡은 땜빵 전문 수비수 에릭 다이어 인사드립니다. 일단 제가 지난 경기에서도 한 골을 추가하며 리그에서만 벌써 19골째로 발롱도르 파워랭킹 1위에 올라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겠죠? 하지만 그런 건 관심도 가지 않을 만큼 커다란 사건들이 연말 연초에 연달아 터지고 말았죠. 사실상 확정에 가까운 세메뉴의 맨시티 이적보다도 먼저 터져버린 오피셜 첼시 감독 마레스카 경질, 히어리고 토트넘의 브렌던 존슨 팰리스 이적, 여기에 더해 몇 가지 이적서를 추가로 다루면서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맨 먼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맨유의 아모림, 토트넘의 프랭크, 리버풀의 슬롯보다 먼저 잘려버린 감독, 지난 시즌 첼시의 클럽 월드컵 우승을 안겨주었던 그 첼시의 사령탑 현 방구석 백수 엔초 마레스카 감독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질당했다고 오해하는 것 같은데 구단과의 관계 파탄으로 인해 스스로 사임한 첼시의 전감독 엔초 마레스카입니다. 12월 한 달 동안 단 1승밖에 챙기지 못하면서 끝없는 비난에 시달리셨는데 말이 좋아 사임이지 그냥 경질당하기 전에 선방을 친 거 아니십니까? 성적 부진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경질과 사임엔 엄연한 차이가 있죠. 성적을 개판 쳐놓고도 위약금까지 받으며 잘리는 경질과 달리 사임은 위약금을 받지 않는 것부터가 스스로 책임을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첼시가 현재 프리미어리그 5등이던가요? 물론 최근 들어 이긴 날보다 진 날이 더 많긴 했지만 중도에 사임할 정도로 처참한 성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 발로 떠나마당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은 이긴 날보다 진 날이 많았다기보단 비긴 날이 가장 많았다고 할 수 있으며, 리그에선 비록 한 달 동안 1승이었지만 리그컵에선 플로테로 3대1 완승을 거두고 첼시를 준결승까지 올려놓았으며, 거기에 더해 11월 말엔 챔스에서 바르셀로나를 무려 3대0으로 완파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12월 성적이 개판이었다지만 토트넘의 프랭크보다 먼저 잘리는 건 좀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전 잘린 게 아니라 제 발로 나온 거지 말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으로 사임한 거지만 사실 진짜 이유는 구단과의 파탄한 관계가 도저히 회복할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아니 첼시라면 이적 시장에서의 투자가 없는 팀도 아니고 첼시 보드진 역시 중도에 잘할 생각이 없었다고 밝혔는데 도대체 어떤 게 감독님의 심기를 거스른 거죠? 겉으로는 절 믿는 것처럼 보였어도 로테이션에 실패하거나 전술이 빗나갈 때면 해명을 요구하거나 문책을 당해왔습니다. 아무리 다잡은 승리를 놓쳤다 해도 경기 운영에 대해 정권을 갖고 있는 감독이 수뇌부한테 끌려가서 반성문이나 쓰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최근 리그 7경기 1승, 심지어 대부분의 경기를 리드하고 있다가 역전 또는 무승부를 허용했으니 윗선에서도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가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닐까요? 펩이나 클롭 같은 양반들이 저와 같은 실수를 범했다면 저처럼 문책을 당했을까요? 전 아무리 봐도 첼시에서 저라는 사람 자체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라고 실수 없이 완벽하진 않겠지만 어떤 정신나간 구단이 1년에 70억 이상을 주면서까지 감독을 믿지도 않고 무시하겠습니까? 개인적인 억울함은 이해하지만 그건 좀 피해의식이라 보이는걸요. 또한 수뇌부에서 절 무시했다면 의료진은 그야말로 불통 그 자체였습니다. 다른 구단은 어떨지 몰라도 첼시의 경우 메디컬 부서에서 출전 여부를 결정하며 감독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봐도 멀쩡해 보이는 선수가 다음 경기에 무조건 필요한 상황에서 딱 30분만 쓰겠다는 요구조차 들어주지 않고 있으니 첼시가 워낙 다른 구단에 비해 부상 이슈가 많기도 했고 선수의 미래를 위해서도 일단 보호가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피해자 코스프레로 마무리하기엔 감독님의 최근 행보에서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던걸요. 10월 말과 12월 중순 맨시티 감독직 공석을 대비해 은밀한 접촉이 있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간단한 대화를 나누긴 했지만 두 차례 모두 첼시 측에 보고했으니 규정을 위반한 건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12월 중순이라면 첼시의 성적이 수직 하락하던 시점이고 유일한 승리였던 에버튼전 이후 인터뷰에서 첼시가 날 지지하지 않는다며 폭탄 발언까지 하셨는데, 그래놓고 맨시티와 접선하신 겁니까? 선수도 구단과의 마찰이 발생하면 행복하지 않다며 언해피를 띄운 뒤 자기 마음대로 이적한 게 축구의 세계인데 감독이라고 못할 게 뭐가 있죠? 위약금 없는 사임에 당장에 다른 팀으로 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저만 나쁜 놈으로 몰아가시는 건지. 팬들이 있기에 팀이 존재하는 것이며 이미 한 차례 팬들의 신뢰를 저버린 감독이 다른 팀에 간다 해서 지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 사임 이슈는 전적으로 마레스카 감독님의 과실이었다 생각하며 부디 첼시 팬들의 비난을 뚫고 뱀처럼 요리조리 피해 무사히 귀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영상을 제작하던 도중 히어리고를 넘어 오피셜이 떠버린 지난 시즌 토트넘 유로파 우승의 주역 브렌던 존슨 선수 나와주시죠. 다들 반갑습니다. 지난 시즌까진 그래도 골은 넣어주니까 유로파 결승전 결승골의 주인공이니까 라는 이유로 토트넘의 호존신이라 불렸지만 신입생 쿠두스에게 완전히 밀려버리며 겨울 이적 시장 개막과 동시에 팰리스로 이적한 구 손흥민 무관 탈출의 1등 공신 현 팰리스의 클럽 레코드 신입생 브렌던 존슨입니다. 팰리스 역대 최고 이적료 680억, 실례지만 노팅엄을 떠나 토트넘으로 이적할 당시엔 이적료가 얼마였죠? 4,750만 파운드, 하나로 920억, 240억가량 떨어진 금액으로 토트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노팅엄을 떠나기 직전 모든 대회를 통틀어 44경기 나와 10골 3어시, 그리고 지난 시즌 토트넘에서 모든 대회에 앞선 51경기에서 18골 7어시, 공격 포인트가 2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어째서 이적료가 떨어진 거죠? 토트넘이 비싸게 사는 건 못해도 비싸게 파는 건 누구보다 잘하지 않던가요? 그야 뭐 아무래도 이번 시즌 리그에서 16경기 동안 2골밖에 넣지 못했으니 현폼을 반영한 가격 하락이지 않겠습니까? 하긴 뭐 최근 경기력만 놓고 보자면 그것도 비싸게 팔았다고 할 수 있죠. 아무튼 2026년 1월 3일 기준으로 팰리스가
10등, 토트넘이 12등. 물론 승점 차이는 1점밖에 되지 않고 이제 더 이상 챔스 무대에선 뛸 수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높은 등수의 팀에서 주전으로 뛸 수 있게 되었는데 토트넘을 떠난 심정이 어떻게 되시죠? 일단 클럽 레코드까지 경신하며 적지 않은 금액으로 절 영입해준 팰리스에 감사를 표하겠으며 저 역시 노팅엄 시절 이브리그 승격 플레이오프 우승을 제외하면 토트넘에서의 유로파 우승이 생애 첫 우승이었다는 거 아시죠? 비록 우승 직후 버림받은 입장이지만 짧은 기간이나마 행복했으며 앞으로의 우승 가능성이라곤 개미 똥구멍보다 작은 토트넘에서 17년 만에 우승컵을 안겨준 선수를 방출하다시피 매각해버린 건데 그런 가식적인 심정 말고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보시죠. 그래 뭐 쿠두스가 나보다 낫다는 건 우리 할아버지도 인정할 수밖에 없겠지만 토트넘이 더 이상 B클럽이 아니라는 건 니들도 그만 인정해야 하지 않겠냐? 날 판다고 해서 비니시우스가 뭐야? 사비뉴 세메뉴급도 영입이 어려울 텐데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내가 존나게 싫었던 건가? 아무튼 이제 생판남이 되었으니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함께해서 더럽고 다시 만나지 말자. 아니지 아니야. 잘나신 B클럽 골문에다 결승골을 박아줄 예정이니 땅을 치고 후회할 준비나 하고 있으라고. 최근 보여준 형편없는 경기력에 비해 거침없고 당당한 포부 잘 들었습니다. 저희 둘도 토트넘을 떠나 분데스리가 우승을 거머쥐었듯 부디 탈트넘 효과의 축복이 함께하길 진정한 호존신으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겨울 추위로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국뽕으로 따뜻하게 녹여볼 시간이죠. 얼마 전 극적인 극장골로 경기 종료 직전 팀을 구해낸 포츠머스의 임대생 양민혁 선수 나와주시죠. 다들 반갑습니다. 토트넘에서 포츠머스로 임대 중인 대한민국의 19살 윙어 양민혁입니다. 아니 세상에 입고 계신 유니폼은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이 아닌가요? 설마 한간에 떠들던 레알 이적설에 직접 오피셜을 띄우신 겁니까? 뭐 레알 선수만 레알 유니폼 입으란 법 있나요? 워낙에 디자인도 예쁘고 요즘 블로커룩이 유행이기도 해서 그저 패션으로 입은 거지 말입니다. 아무튼 이불하지만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작년 3월 세계 최고 유망주 50인에도 선정된 만큼 잠재력은 확실히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의 공식력과 별개로 가능성이 아주 없는 얘긴 아니라고 보이는걸요. 일단 라리가의 비유럽 쿼터 규정상 EU 국가 소속이 아닌 선수는 최대 3명만 보유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레알 베티스도 아닌 레알 마드리드에서 19살 아시아 유망주한테 그 자리를 쓸 수 있을 거라 보이십니까? 브라질의 비니시우스처럼 이중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라고 물으신다면 한국의 경우 귀화에 필요한 기간을 떠나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스페인 국적 취득이 불가능하며 때문에 과거 이강인 선수 역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해 비유럽 쿼터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무엇보다 이런 고민도 공식적인 오퍼가 있어야 고민할 거리라도 되겠지만 양민혁, 손흥민도 못 가본 레알로 이적할까? 라는 식의 국뽕 찌라치는 오히려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저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을 먹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토트넘 전문 언론 스퍼스웹에 따르면 레알이 양민혁의 재능을 높이사 610만 파운드, 하나로 약 118억을 지불하려 했으나 토트넘 측에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하던데 이 정도면 아주 찌라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팩트일지 찌라시일지 로아노에 너 나에게 낚였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역시 레알 1군이 아닌 2군 카스티아 영입설이었죠. 그러니까 팩트만 말씀드리자면 전 이번 겨울 다른 팀으로의 이적도 토트넘으로의 복귀도 없이 포츠머스에서 남은 시즌을 소화할 것이 매우 유력하며 다음 시즌 역시 토트넘 2군으로 복귀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목표라 할 수 있죠. 기대와 관심은 감사하지만 이적설보단 저의 활약에 초점을 맞춰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먼 발치에서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애매한 공식력의 국뽕 찌라시가 해축 팬들의 발작 버튼이란 건 알고 있지만 레알로 레알의 2군 소속의 한국인 선수가 탄생한다면 누구보다 기뻐할 사람들 역시 그분들이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것으로 제1회 해축 이슈 팩트체크를 마치겠으며 더욱더 흥미로운 소식을 들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